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이유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구성하고 있는 파격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열흘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27,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1월의 팬데믹 본격화 이후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단계를 원비 단계로 확대하고 더 많은 백신 접종 센터를 가동시켜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 표지에 실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도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과 함께 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도 나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오늘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사당 폭력 점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나섰습니다. 탄핵 사유에는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시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은 빠르면 내일 하원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과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CNN은 펜스 부통령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와 수정헌법 25조 발동 모두 상원 3분의 2 확보가 관건으로 공화당의 기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일부 인사들의 자진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NBC 방송에 출연해 최선의 선택은 대통령직 사임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리사 마카우스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하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공화당에서 벤 셋 상원의원, 게렛 그레비스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또는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머커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주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워싱턴 DC 복귀를 준비하라고 전했고 어제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위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이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야심찬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 중인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은 다운 페이먼트에 불과하다며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구상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 내용에 따르면 현금 600달러를 지급받았거나 앞으로 지급받을 국민들에게 1,400달러를 더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바이든 취임 후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 측과 연방 추가 실업 수당을 $300에서 $6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당 $7.25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될 인사들은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연방의회에 모든 미국인들의 학자금 융자 빚 중 $10,000를 탕감해주고 융자 빚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주와 시정부 대상 재정 지원도 바이든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1월이 코로나19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열흘 동안 27,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불과 열흘 만에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만 220만 명이며 27,163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1월 들어 새로운 감염과 입원, 사망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77,431명이 숨진 지난해 12월을 넘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달이 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로부터 신년까지 이어진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여행과 가족, 친지 모임이 늘어난 여파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적어도 8개 주로 확산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백신의 대량 접종이지만 백신 생산은 기대만큼 빨리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된 백신의 접종 속도도 매우 늦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26만 9,623명의 신규 확진자와 3,655명의 신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사당 난동 사태가 슈퍼 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뉴욕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고령자와 필수 인력 등 원비 단계 그룹으로 확대됩니다. 빌드 블라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별호별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하고 각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퀸스, 브루클린, 브롱스에 백신 센터 3곳을 어제 오픈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12개 백신 센터에서 추가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각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7일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들 백신 센터 중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백신 접종 센터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뉴욕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고령자와 교사,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직원 등 필수 인력 등 원비 단계 그룹으로 확대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양식을 작성한 후 사전 예약하고 접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4월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일반인들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전염성이 높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추가로 3건 확인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2명, 나서 카운티에서 1명이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뉴욕주에서 총 4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의 모습이 실린 패션 잡지 보그 표지 사진이 때 아닌 화이트워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트워싱은 영화에서 백인이 아닌데도 백색 인종 배우로 캐스팅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보그 측이 미국의 첫 흑인 부통령 시대를 연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 색깔을 하얗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보그는 10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등장하는 보그 2월 호 표지 사진을 트위터로 공개했습니다.
사진에서 해리스 당선인은 분홍색 커튼이 드리워진 풀색 계열의 벽지를 배경으로 검은색 정장과 컨버스 운동화를 착용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보그 측에서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를 인위적으로 더 밝게 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해리스는 흑인 여성 중 피부색이 가장 밝은 편인데도 보그가 조명을 개판으로 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각에선 사진 자체가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의 복장이나 사진 배경이 전반적으로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보그 측은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 색조를 더 밝게 수정하지 않았다며 수정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당선인 측은 보그 측이 당초 표지에 실기로 합의한 사진을 상의 없이 바꿨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는 6,858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3,988대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도난당한 차량의 50% 정도인 3,450대는 운행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난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차량 절도 사건은 전자키가 개발된 1990년대부터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의 경우 차량 절도 사건은 연간 170만 건 발생했는데 그 후 몇 년 동안 무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절도범들은 원격 조정 장치를 통해 전자키 프로그램을 해킹한 다음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달아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의 부주의로 전자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리거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키만 갖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쉽게 차량을 훔치고 있습니다. 최신형 자동차는 전자키가 주변에만 있어도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차량 도난 사건 피해자는 각종 물품 배달원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자의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원들은 시동이 걸린 채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난 피해가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에는 하루 동안 17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으며 이 중 6대는 열쇠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스피드 경쟁을 즐기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트포드 경찰은 지난달 5대의 차량을 훔친 절도범 12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6명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메사피쿠아에 거주하는 64세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에서는 사라토가 카운티의 60대 보석상이 첫 감염자로 확진된 후 해당 보석 가게에서 보석상과 접촉한 2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5,355명으로 감염률은 6.22%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 이후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1월 20일에 맞춰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100만 메가 시위 행진을 추진하는 등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혹은 임박한 시점에 세력 과시를 위한 각종 행사를 여는 방안이 거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전 마지막 주말인 17일에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무장행진하자는 제안부터 이번 의회 난입 사태 때 총격으로 숨진 애슐리 베빗 추모 행사 계획 등 외에도 트럼프 아니면 전쟁을, 총 쏘는 법을 모르면 지금 배우라, 정부 청사를 습격해 경찰과 직원을 죽이고 재검표를 요구할 것 등 선동 성격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경비 병력에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워싱턴 DC는 의회 난입 사태 발생 당일 이후 취임식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연방이민국은 록박스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평상시보다
제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최대 4주에서 6주가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연은 신청서 종류와 록박스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취업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I-485와 노동허가 신청 I-765 등의 수령 확인이 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청 접수 일자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제출해야 할 신청서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즉시 접수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동된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 수도, 인터넷 등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어제 신년 연설을 통해 비상사태 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을 주의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당 법안에는 이를 위반하는 필수 유틸리티 업체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비상시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금지 연장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또 주정부의 조치는 사용료 자체를 면제하거나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면 밀린 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 하기에 나중에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정부에서 유틸리티 회사에 세금 크레딧을 주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비용을 면제하는 등 부담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